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 최악의 남녀 관계, 회피형 남자와 공격형 여자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응원하던 커플이 있어요. 이제 함소원 진아 커플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부부께서.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보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사람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두 부부의 관계성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명제가 있어요. 바로 이 회피형 남자와 공격형 여자의 조합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요. 이런 회피하는 남자와 공격하는 여자의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바가지 긁는 부인과 대화를 피하는 남편의 조합이 여러분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결혼하신 부부들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커플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 구조, 이런 악의가 들어맞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환상의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찰떡궁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커플이 왜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이 둘의 성격적인 구조가 이게 악의가 딱 맞거든요. 이게 공격적인 여자와 회피하는 남자가 악의가 딱 맞기 때문에 이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물론 그 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발전적인 관계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죠. 좀 자기 파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계 구조에 있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공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 본인들의 모습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공론화되는 것 뿐인지 생각보다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정말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기도 했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두 분께서 앞으로 잘 지내시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뭐 제아의 철학자인 저 카미가 한번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 여자가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는요, 딱 입을 닫아버리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공격적인 여자들의 성격이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어떠냐면 약간 뒤끝이 없고 호탕해요. 이런 사람들이 호탕하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거를 호탕하고 뒤끝 없고 그리고 되게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뭘 할 때도 좀 대범하게 하는 편이고 소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친구로 지내면 되게 좋거든요. 그 사람이 쿨해가지고 친구로 지내기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또 호탕하단 말이죠. 재밌고 유쾌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 공격성이 이제 많이 강화가 되냐? 이 이성 관계에서 공격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친구 관계에서는 별로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 관계에서 공격성을 나타내. 그러니까 주로 자기가 어떤 특정한 그 기대값을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인 남자가 자기의 이 기대값에 쫓아오지 못하면은 이제 그걸 갖고 자기의 공격성을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 양상을 보이거든요. 저 또한 과거에 한때 이런 공격성을 지녔던 사람으로서 가장 잘 알아요. 누구보다 전 잘합니다. 보통 이런 여자분들 중에 그 공격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관계에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타내.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런 성격을 지닌 여자분들은 가정에,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역할 모델,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히 역할 모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은 이제 이상한 애들 보면은 부모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상한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는 그러니까 다 그거를 스펀지야. 아이들은 진짜 스펀지예요. 파이프, 영의 파이프가 진짜 맑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오는 자극들을 굉장히 빠르게 훈습한다면 다 습득을 해요.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확률로 부모님들의 모습을 집에서부터 무의식 중에 그걸 빨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부모가 집에서 맨날 싸워, 특히 돈 문제 갖고 맨날 싸우고 엄마가
막 아빠 닥달하고 바가지 긁고 아빠 존중 안 하고 아빠도 맨날 무리수를 많이 두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 가장으로서 그런 모습 보이기보다는 한탕 이런 거 노리면서 어떻게 좀 해볼까 계속 무리수를 두면서 그 무리수 둔 선택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이게 터지는 거죠. 이게 도미노처럼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더 닥달하고 남자는 점점 이렇게 어깨가 안으로 굽어가지고 움츠리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 부인은 더 닥달하게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의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여자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생활력이 높아요. 생활력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 무의식에 어떻게 훈습이 되냐면은 남자라고 해서 다 가정을 먹여 살릴 만큼 능력이 있고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무의식이 각인이 되게 되겠고요. 또 남자란 좀 약간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한 존재? 이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활력이 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여자들이 기가 세고 드세고 조금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아까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무의식이 각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의존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으면 그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계속 어렸을 때 비슷한 것만 딱 나타나도 계속 이렇게 움찔움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겪었던 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남성상이 그렇게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남성상을 갖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입했던 것처럼 세상 남자들은 좀 무능하고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왜곡된 관념이 이렇게 새겨지게 돼, 무의식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별로 존중하는 걸 보며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크면은 남들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던 대로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계속 아빠 닥달하고 아빠 기죽이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런 거를 부모님이 행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무의식에 박혀 있으니까 사람은요 본인이 그거를 자각하고 통렬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코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거기 제가 그 아내의 맛 최종 가장 최근에 8월 20일에 나온 걸 봤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남편분의 특성이 뭐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마음 공부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냥 상처는 안 돼. 밴드 붙인 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분께서 본인의 그 윽박지른과 그 말투, 강한 말투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고 통렬히 반성하고 이거를 개선하고 고치는 그런 힘든 시간을 거쳐야 변하지. 내가 이제 우리 딸내미 앞에서 남편 윽박지르고 하면은 진짜 우리 딸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각한들 남편한테 부드럽게 대해줘야지 생각은 하지만 행동이 그렇게 생각만큼 제대로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임시방편이기 때문이야.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 본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깨달아서 각성이 일어나서 변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전 개인적으로 함진 커플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18살 연하라니 진짜 롤모델이지. 우리 소원님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게 되신다면은 조금 마음 공부 입문하시는 걸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 돛 닦는 심정으로 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겉만 이렇게 좀 이렇게 문지르는 그런 느낌이랄까? 진짜 돌을 제대로 닦으시면요. 진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상대방한테 그런 반응이 나가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반응을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딱 알아채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남편한테 이렇게 막말했네. 이거를 본인이 알아채고 딱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고 말을 했을까를 알아채게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번 하던 거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전에 100의 강도로 했던 거를 좀 마음 공부하면 한 30의 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의 이런 말과 행동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에서 이렇게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어머니는 당연히 존중하고 위해 준 게 아니라 닥달하고 윽박지르고 기죽이는 말과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는 남자에 대한 그 역기능적, 그러니까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남자에 대한 무의식적 관념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아님께서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다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나이는 소아님보다 훨씬 어리지만 이런 과정을 직접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좀 주제 넘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아님만 문제냐? 아니에요. 소아님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여자분은 높은 확률로 누굴 만나냐? 무기력하고 소심하고 회피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환상의 짝꿍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언제 그러면은 이 둘이 더 편안한 상대를 만나거나 하냐?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성하고 변화했을 때 평화가 올 수 있고요. 만약에 소아님이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미혼인 상태셨고, 그 상황에서 미혼이고 연애하는 과정이었는데, 뭐 이게 뭐 좀 나쁜 상황을 가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남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트러블이 나서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소아님이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본인을 좀 변화시켰다 하면은, 앞으로 소아님이 답답하다고 여기는 이렇게 회피하고 자기 마음 얘기 안 하고 꽁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훨씬 더 편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지금 소아님이 그렇게, 난 소아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소아님도 되게 답답할 거야. 왜냐면 나도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저도. 이게 공격적인 여자, 회피하는 남자, 환상의 짝꿍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둘이 아주 정말 좋은 악이야.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공부할 거리를 아주 듬뿍 주는 관계거든요. 이제 이 공격적인 여자는 이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예민한 성격의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모순을 깨닫고, 또한 이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남자 또한 이 공격적인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모순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좋은 공부거리를 가진 이 카르마적 인연이에요. 근데 이 인연이 편안해지려면 둘 다 변해야. 그리고 이 둘이 만약에 연애 관계여서 쉽게 뭐 아이도 없으니까 쉽게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지게 된다면은 이 둘이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본인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공부거리를 주는 상대방을 만나서 계속 지지고 볶고 상처 있고 막 갈등 겪고, 그 갈등이 자기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식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진화님은 그러면은 괜찮냐? 아무런 문제가 없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화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쌓아놔요.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마음속에 차곡차곡 계속 쌓아놓고,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 뭔가 띠꺼운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 그럼 이제 상대방이 물어보잖아요. 뭐 기분 안 좋은 거 있어? 여자가 이렇게 뭐 안 좋은 거 있어? 물어보면 또 이런 유형은 또 답을 안 해요. 또 막 괜찮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 표정은 말과 좀 다르죠.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엄청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이 성향의 여자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내 맘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남자가 되게 비협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닥달을 하게 됐어, 남자한테. 얘기 좀 해봐. 왜 그래? 화났잖아. 뭐가 기분 나쁜데? 그러면서 계속 남자를 쪼아요. 그러면은 이 회피적인 성향이 있는 남자는 더더욱 입을
닫아버리게 돼요. 이 여자가 쫀다고 해서 거기에 그 흔쾌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아요. 그래서 이런 회피적인 성향이 있는 소심한 남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애기 다루듯이 대해야 돼. 애기 다루듯이.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 이런 남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나한테 털어놔도 괜찮고 나는 너를 해치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널 위해서 널 도와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애기들 다루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 부드럽게. 그러니까 약간 쿠션을 미리 깔아야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야기하시게끔 기다려주고 조금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런 소심한 남자들은 그래야 조금 있다가 입을 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자분들이 닥달한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남자는 말을 안 해. 근데 사실 이런 유형도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함소원 씨만 욕하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똑같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악의가 들어맞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남자분인 진화 씨의 성격 또한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분이에요. 일단 부드럽고 배려심이 깊고 그리고 책임감도 크고 근데 문제가 약간 소원님은 드러나거든. 이게 눈에 너무 잘 띄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건데 이 남자분은 이렇게 안으로 감춰져 있거든요. 약간 내면화돼 있어. 근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문제냐? 본인이 원하는 게 A를 원하면 A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이런 유형의 성격, 회피적인 성격을 띠는 이 남자들의 특징이 A를 원하는데 그거를 A로 말하지 않고 B,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여자를 진짜 복장이 터지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상대를 많이 배려하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A를 A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미안해,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A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회피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장이 터지는 일이야. 왜냐면 이렇게 회피적 성향을 띠는 남자는 높은 확률로 공격적인 여자를 만나게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공격적인 여자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A면 A인 거야. 항상 일상생활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남자를 진짜 답답해하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을 때는 이런 회피적 성향이 있는 남성분과 만났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의 조합이라고. 둘한테 공부거리를 아주 많이 던져주는 좋은 연습 상대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 공부 한 3년, 4년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변화를 시켰잖아요. 내가 이 욱하는 것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게 되는 게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의사 표현의 형태는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공격적이지 않은 선에서 전달하는 게 이게 건강한 형태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의사소통 패턴의 형태인 거지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해서 또는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막 A를 A라 표현하지 않고 A 다시 이런 식으로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별로 기분 나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피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가정 환경에, 아주 높은 확률로 가정 환경에서 이제 왔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주 높은 확률로 눈치를 보며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보냐? 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는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형제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끼면서 그 안에서 나름 생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화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제 이분도 일단 안정된 환경은 아니에요. 첫 번째,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한 분 아니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냐? 눈치를 보면서 한 거야,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보는 게 되게 생활화된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지나치리망치 되게 잘하잖아요. 막 정말 상대방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거 배려해서 다 챙겨주고 위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보시면서 우리 여성분들께서 막 진짜 너무 스윗하다, 너무 다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누군가한테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결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자신을 막 불살라가면서까지 여자한테 헌신했던 거는 그만큼 본인이 채우고자 했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과한 건 여러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가 막 맨날 나보러 막 왕복 3시간 거리 막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불살라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애정 행각을 표현을 하나라는 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결핍에서 온 행동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소원 씨랑 비슷해요. 둘 다 불안정했어요. 둘 다 불안정했는데 소원 씨는 일단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고 경제적인 이런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게 굉장히 불안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위축되고 가장의 행동 노릇을 못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런 걸 보면서 자랐을 거고요. 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있었겠지만 그렇게 소원 씨만큼 무의식에 강하게 박혀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준의 그럴 만큼은 아니었을 거야. 근데 진아 씨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누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고 막내 아들이고 자기에 대한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타지에서 혼자 살아왔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 게다가 어머니도 일을 하시느냐고 나를 이제 보모한테 맡기고 키웠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진아 씨 같은 경우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보살핌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넘어서면 지치게 되겠죠. 지금 봤을 때 진아 씨 약간 좀 지친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소원 씨한테 원인이 있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자초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이 두 분의 관계를 보다 보면 진짜 좋은 이제 공부거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두 분 커플을 굉장히 이제 응원하고 되게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 현재 두 분의 관계성만을 보자면은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은 커플이에요. 이 두 명은.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갈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형태는요. 자기가 할 말을 딱 공격적이지 않고 이제 부드럽게 전달하는 건데 진아 씨는 그게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 보니까. 소원 씨한테 말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자기 남 앞에서 내 흉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도 다 맞는데 소원 씨 언성이 높아지는 데에는 진아 씨도 한 몫을 해요. 이렇게 예민하고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방을 엄청 복장 터지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진아 씨가 자신의 생각을 좀 부드럽게 잘 전달하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정말 제가 지금 유명인들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런 드라마나 사람들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천태만상이잖아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어김없이 항상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수록 좀 더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두 분께서는 이제 연예인이고 하시니까 운 좋게 이제 오은영 박사님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유명인 분들 뭐 10분에 몸값 엄청 높으시잖아요. 10분 상담해주는데 몇십만 원이나 하지 않았나? 어디서 언뜻 듣기로는? 네. 저는 이렇게 야매로 제 야에서 그냥 공부 좀 하면서 관찰하고 이런 거 성찰한 거를 이렇게 유튜브로 풀고 있지만 그 두 분의 관계성을 보다 보면 제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저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이제 잘 보여서 이런 제 통찰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진짜 이런 관계, 공격적인 여자와 회피적 성격의 남자 이런 관계에 처한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